식탁 위에는 고급 요양원 계약서,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산은 이미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남길 것은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들리던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미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고 기름이 튀는 소리와 냄비가 끓는 소리가 겹쳐서 들려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부엌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고 도마 위에도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다시 거두었습니다. 그제야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오늘은 없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먼저 부엌에 서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불을 켜고 재료를 꺼내어 손질을 시작하고 계셨고 며느리가 내려오면 이미 절반 이상의 일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할게. 그거 그냥 놔둬.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늘 앞에 서서 일을 가져가셨습니다. 손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먼저 움직여주고 알아서 정리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점점 손을 덜 쓰게 되었고 말을 덜 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부엌에 내려오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이미 대부분의 준비를 끝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늦었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이미 반찬은 거의 다 만들어져 있었고 밥은 불 위에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조금 더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아예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식사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셨겠지?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은 그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굳이 부엌에 들어갈 이유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대지 않는 날이 늘어날수록 시어머니의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부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변화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부엌에서 멀어졌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깊이 그 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균형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 집에서는 누구도 그것을 균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사소한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반찬이 올라와 있었고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옆에 서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국을 한 숟갈 뜨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짠데요? 말은 조용했지만 식탁 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던 동작이 아주 미세하게 늦어졌습니다. 눈이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표정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반찬 접시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에 힘이 조금 들어간 것이 보였습니다. 다시 해볼게.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쪽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런 말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제가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말은 점점 짧아졌고 대신 더 직접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잠깐씩 멈췄습니다. 손을 움직이기 전에 아주 짧게 숨을 고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했습니다. 반찬을 다시 만들고 상을 다시 정리하고 자신이 해놓은 일을 스스로 지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맞춰가면 되는 거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입술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이 멈추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부엌불은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싱크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설거지는 이미 끝나 있었고 더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손을 씻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하다가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졌던 하루가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불을 켜고 혼자 재료를 꺼내고 말없이 상을 차리고 다시 치우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하루.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같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아이들 자리 잡으면 나갈 수 있다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그래서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생각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기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생각이 아주 조용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게 되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서 있다가 부엌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늘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식사는 준비되어 있었고 집안은 전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주 사소한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 잠깐 다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처럼 나갔지만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은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부엌 일을 끝내고 집안을 정리한 뒤 아무 일 없는 얼굴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은행에 들렀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직원이 몇 번이나 설명을 반복했지만 시어머니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장씩 넘겨보고 다시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을 하는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외출이 몇 번 더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도 들렀고 다른 은행에도 갔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은 준비되어 있었고 식사는 차려져 있었고 말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조용한 외출들이 하루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날 아침은 시작부터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조금 늦으셨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냄비도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 위에도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싱크대를 한번 보고 가스레인지를 한번 보고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 방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먼저 부엌에 계셨을 텐데 오늘은 방에 계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평소처럼 흐트러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주 입으시던 옷 몇 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늦잠을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잠깐 나가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알 수 있는 거리였지만 바로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이미 내용이 짐작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단어들이었지만 내용이 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고급 요양원 입소 계약서. 그 한 줄을 읽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한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아래로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날짜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늘 갑자기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던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종이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재산 정리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해지, 예금 이전, 부동산 처분, 모든 항목 옆에 확인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실감났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던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정리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뭐야, 그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그대로 넘겼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설명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끝내고 나갔다는 것을 그날 밤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은 돌아가지 않았고 식사는 자꾸 늦어졌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와서 한동안 식탁 앞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집에 와. 이제 우리가 할게. 말이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입을 열었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식은 키워서 보내는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몸은 다 컸는데 사는 건 아직 애들처럼 살고 있더라. 잠깐 멈췄다가 내가 계속 해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나왔다.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자 자리에서 잘 살자.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명절이나 생일에 보자. 그때는 편하게 얼굴 보자. 돌아온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전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끊고 나서도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퇴근하면 먼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섰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이 이어졌고 시간은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약속한 대로 집에 왔습니다. 그날은 부엌에 서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음식을 내왔고 며느리가 그 옆에서 정리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자리였습니다. 그날은 각자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처음으로 보이는 날이었습니다.